오늘 그 첫 번째부터 바이오메디컬 벤처, 두 번째 제약기업, 세 번째 의과대학 교수, 임상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의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과학자, 과학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의사, 이러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합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의대 생화학에 계시는 김종일 교수님께서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로서 의사과학자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관제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어서 오늘 주로 그 국내나 국외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현황과 또 이런 의사과학자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학자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의 성격이 과학자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가 다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격한 정의를 적용한다면 의사이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의사과학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이나 여러 곳에서 그 의생명과학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의사 출신이 아니거나 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임상 수련을 마치고 어떤 연구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 이 두 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수련, 의과대학 졸업생은 이 둘 중에 하나에 가는 것을 주로 이제 선택받고 있고, 설사 수련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 수련하더라도 마지막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둘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이 양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다 갖춘, 즉 임상의사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둘 다 갖춘 그런 의사학자가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주위에 의과대학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크게 이렇게 대략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 트레이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지금도 환자는 전혀 안 보고 100% 기초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주 일부지만 환자를 조금 보고 나머지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를 하고 그중에 상당수를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기초 연구를 하면 조금 전에 조 교수님처럼 중개 연구까지 포함된, 전임상 중개 연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 교수님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임상도 환자 진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그 연구에서도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가 아주 밸런스를 갖추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 진료를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진료에 쓰시고 연구도 주로 임상 연구에 국한된 이런 이제 분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이 뭐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 주위에서 이런 교수님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본다 그러면 아마 그 대부분은 여기 4번, 즉 1번이 되겠군요. 이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진료는 별로 안 하고 환자 연구만 하시는 분이 또 그 다음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 또 그 의사 출신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MD 출신으로 한정한다면 이 1번의 비율은 4번의 비율은 더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임상 수련을 충분히 받은 전문의로 더 한정한다면 여기 더 비중이 줄 겁니다. 결국은 1번, 2번, 3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들면서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상담하면서 너희 그 1, 2, 3, 4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을 수 있겠지만 2번이나 3번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번이나 3번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2번이나 3번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1번 아니면 4번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현재 대학에서 의사학자를 충분히 키우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학자가 왜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존의 보고서들에 주로 나온 내용들인데요. 뭐 주로 이제 미국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선진국들에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 노벨상 수상자 또는 뭐 미국 NIH 기관장들 또는 여러 대표적인 연구자들 중에 MD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현재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이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21세기의 주력 산업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이 의과대학에 와서 지금 이제 의사로 자라고 있는데 과거에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에 가서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지금 이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와서 배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예 중에 이 아주 대표적인 이 예가 이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9명이나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것을 밝히는 이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의 황금기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미국 NIH에서 수련받은 9명의 의사들이 다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씀드려보면 결국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동안 이 의사를 키우는 일 중에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전이나 특히 월남전 때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 진진영을 받은 군의관들 중에서 군대 가는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이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군을 면제시켜 주겠다. 즉 이제 참전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그때 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그 뒤에 다 9명이나 노벨상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이 의사들이 그러니까 현재 노벨상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의생명 과학을 이끄는 이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매년 한 4% 정도가 이 MD, Ph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의과대학생들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과대학생 중에 중요한 의과대학에서는 임상의학 트레이닝도 받지만 중간에 갭이어라고 해서 학교를 한 1년씩 쉬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도 지금 이런 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만회하고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과정 또는 전공의 마침 과정, 다양한 과정에서 연구에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막대한 연구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의과대학생들이 이제 그 갭이어라고 해서 의과대학 다니는 도중에 MD, PhD나 뭐 MD, MPC 같은 그런 그 이중 학위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런 이중 학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학교를 쉬면서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약 전체 의과대학생의 75% 정도가 최소한 1년 이상의 갭이어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융합형의사과학자 이 과제를 하면서 미국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생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과대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왜 의과대학 다니면서 힘든데 이렇게 연구에 참여할 결심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에 대한 이제 흥미와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MD, Ph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아주 엄청나게 비싼 그 학비를 면제해주고 자금도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의과대학에서 그 굉장히 그 MD, PhD 같은 연구 중심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MD, PhD 프로그램들이 더 우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을 돌 때도 MD, PhD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실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것이 우리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과정이라는 걸 늘 강조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과정들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과에서 레지던트를 하거나 또는 교수가 되거나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솔직한 얘기를 답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를 선택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위에 있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답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 본다 그러면 일단 뭐 연구에 대한 관심은 기본이지만 이 연구에 들어오기 위한 아주 단기적인 유인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혜택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 이것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가 기초의학을 선택했던 과정 그리고 또 현재 서울대학이라든가 다른 의과대학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이걸 보면서 저희 학생들도 이 관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단기적인 혜택, 장기적인 혜택 그리고 이 참여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부족한 것이 지금 의사과학자가 충분히 키워지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한 해 적어도 한 5명, 서울의대에서 한 5명 정도는 졸업생들이 기초의학에 남았는데, 그러니까 병리나 예방의학을 빼고 전공의 과정이 아닌 기초의학이 한 5명 남았는데요. 최근 4년 동안에 서울대학교 의과대 졸업생 중에서 기초의학에 바로 남은 학생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 현재 임상의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임상 진료를 하면서 그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여건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연구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초의학 그 교수들도 점점 이제 계속 부족하고, 특히 기초의학에서 이제 의사 출신, MD 출신의 비율도 상당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의사과학자가 부족하고 이런 이 의사과학자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MD, PhD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일몰돼서 없어진 상황이고요. MRC라는 프로그램이 기초의학을 좀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는 주로 그 학문 후속세대 양성보다는 기초의학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임상의과학자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나 복지부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들을 이제 좀 더 강요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병원 현장에서 진료 부담 때문에 연구에만 참여해서 하는 그런 임상의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이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전공의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과정에서 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한 수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좀 의사학자 양성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뭐 특히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대학별로 또 의사학자 양성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많은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대상으로 풀타임으로 대학원에 들어와라 하고 이제 지원을 받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대학교 기초의학 교실에 남는 의과대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매년 20명을 전국에 선발하는데 늘 경쟁률이 높고요. 최소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왜 이런 성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면, 앞에 그 미국의 그 예와 굉장히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기초의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고 이제 그걸 많이 자극하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나 공중보건을 다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군의관이나 공부를 가야 되는데, 카이스트에 오면 1년의 박사과정과 3년의 전문연구원, 즉 4년 만에, 즉 평상시보다 1년만 더 투자하면
군과 학위를 동시에 교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그 미국에 해당하면 그 단기적인 혜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 환경도 좋고 등록금이나 기숙사를 준다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의 다른 기초의학 지원과 달리 계속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포스를 붙이면서 전국에 이 의과학대학원에 학생을 모집한다는 이 적극적인 액션을 한 것도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이 또 진로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아주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최근에 이 졸업생들이 각 대학 병원에서 주니어 스태프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의과대학은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여기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런 학생도 있는데요. 뭐 왜 못 갔냐, 그래 안 갔냐 물어보면 뭐 가고 싶었지만 수도권이 아니어서 못 갔다라든가, 생활비 등록금이 언제까지 해주지만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다거나, 또는 아직까지 임상 교수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임상 교수님들이 여기를 카이스트 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거나, 또는 계속 그 임상의학 트레이닝을 받다가 갑자기 카이스트 가면 뭔가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건데 현재 이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나온 선배들의 예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학위를 마친 후에 자기 진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을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선택하지 않는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카이스트와 비슷한 전일제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를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홍보를 잘 안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있고요. 수련 기간이 더 길다는 것도 있고, 카이스트와 달리 전문 연구원에 대한 지원 공모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거나, 또 연구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의과대학 전일제 대학원을 가지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융합형의사학자 과제 기획까지 하면서 전공의들 대상으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하다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열정은 우리 한국의 대학 의대생들도 미국 의대생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 의사과학자로 끌어들일 것인가는 그 제도상의 어떤 불충분한 점이 현재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요. 의사과학자를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주기적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과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스태프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긴 한데, 현재는 요 가운데 부분 전공의 과정과 전일제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전공의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의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전공의 지원 과정, 그리고 전일제로 연구를 하는 동안에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전일제 연구 지원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연 3천만 원, 전일제 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연 1억 원의 연구비 및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조건은 기초 분야는 아닙니다. 공학도 관계없고 기초학도 관계없습니다. 기초 분야의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고 기초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 연구 지원 컨소시엄 사업이 2019년에 처음 만들어서 3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작년에 2개 컨소시엄이 더 선정돼서 현재 5개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고요.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은 최초에 3개 컨소시엄에서 10명씩 뽑아서 30명으로 시작해서 작년 이제 초에는 2년 차까지 뽑다 보니까 60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작년 가을에 2개 컨소시엄이 추가되면서 80명, 그리고 이제 올 3월이 되면 5개 컨소시엄에서 각각 20명씩을 선발해서 총 100명의 전공의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일제 박사학위 지원 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작돼서요. 전국 단위로 30명의 학생을 뽑아서 30명이 선정된 바 있고요. 올해 2000년도 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총 60명의 전일제 박사 학생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사과학자의 양성사업 기획과정에도 참여하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의사과학자를 좀 더 많이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제언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에도 그렇지만 연구에 대한 그 관심은 어릴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열정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흩어지는 경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어린 시기, 더 빠른 시기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단기적 유인책, 뭐 당장 연구에 참여하면 뭐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단기적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비나 장학금 같은 혜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월남전 예라든가 그 카이스트 예처럼 그 전문 연구원 같은 병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커리 패스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사 학위 받고도 연구를 계속할 때 독립적 연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비라든가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연구와 임상 진료 병행할 때 임상 진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도 괜찮도록 그런 이제 병원 측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사 연구자가 꼭 학교에만 남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성공한 의사 과학자들의 롤모델이 많이 나와야 저 사람 보면서 나도 똑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동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리고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생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는 학사와 석사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전공의 프로그램들, 또 박사학위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도 주고 주위에서 인식도 받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고민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융합형 의사과학자와 제도와 같은 데는 제도를 만들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 때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해요. 의사들이라는 집단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기득권 집단인데 그 의사들이 연구까지 하도록 더 세금이나 병역 같은 혜택을 줄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혜택 받는 집단에다가 너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에 월남전의 예처럼 의사과학자들한테 병역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그 연구에 참여한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기보다는 워낙 그 임상으로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충동 또는 여러 가지 유혹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 유혹을 탈피할 만큼의 강력한 요인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개업해서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하고 싶다는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마다하고 올 만큼의 상당한 유인책이 있지 않으면 관심을 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런 유인책들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과학자 양성은 학부생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과정, 수련 과정, 그리고 초기 과학자로서 젊은 과학자로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까지 전주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트랙 2는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트랙 1과 3가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트랙 3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번을 거쳐서 트랙을 받아봤자 나중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를 열심히 보거나 아니면 환자 뭐 연구하는 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결국은 또 학생들은 고민하면서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그걸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트랙 3가 좀 강력하게 지원이 되어야 트랙 1, 2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 이제 그 대학별로 좀 프로그램들을 봤는데요. 옆에 이은지 교수님 계시지만 연세의대가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또 소개시켜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니 그럼 뭐 지원 안 해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왜 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정부라든가 사회에서 지원이 더 이제 보태진다면
지금보다 더 이제 더 효율적인 이제 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육으로 학부생부터 이 젊은 주니어 스텝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걸 제가 자세히 소개하는 거는 여기서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요것만 보여드리면 연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원한 학생들 숫자를 보면 한동안 있다가 좀 줄다가 한 2016년, 17년 때부터도 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연세의대에서 대학원 커리큘럼 좀 바꿔서 원래 전일제 박사를 하고 전문 연구를 하려면 5년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1년 줄여서 4년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비슷하게 4년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학칙 변경을 해줬는데 그만 가지고 갑자기 지원자 수가 그 전에 한 명도 없다가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아주 사소한 그 일종의 마중물 같은 그런 혜택만 있어도 이 학생들은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뭔가 좀 약간 불편하고 잘 모르겠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 너희를 끌어들이겠다. 좀 열심히 해봐라 하는 이런 메시지만 보여줘도 학생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기초연구연수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6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켰고 그 중에서 이제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서울대학교 기초의학교 교실의 교원이 되기도 했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사학사 연계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이제 조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과대학 그 6년 과정을 5.5년으로 줄여주고 석사를 원래 2년 걸리는 걸 1.5년에 할 수 있어 7년 동안에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중에 1년 반을 전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첫 해 8명이나 지원을 했고 올해 이제 둘째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끌어당겨 주기만 하면 학생들은 연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가 이렇게 연구에 관심이 있고 연구에 트레이닝을 받은 이제 그 의사과학자를 많이 길러내는데 그런 의사과학자들이 반드시 병원이나 학교에만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수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회사 또는 창업을 하고 또 그렇게 성공한다는 롤모델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더 학생들 끌어들이기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성공 모델이 예전에는 기업에서 돈을 엄청 번 선배님들이 성공 모델이었다면 요즘은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것이 더 아주 팬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스타트업 모델들을 학생들한테 잘 제시한다면 오히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토스를 창업하신 창업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치과 의사시더라고요. 그분이 토스를 만들 때 몇 번 실패를 했지만 계속 남아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빚을 져봤자 뭐 몇 억 정도의 빚 정도는 나중에 자기가 개업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좌절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의사는 거꾸로 나중에 뭐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다른 이제 직업인보다는 더 타격이 작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히려 창업하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이제 창업 과정을 위해서 의과대학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임상진료 또는 기초연구만 강조했다면 어떤 창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내라든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지원이 그 뭐 정부 또는 일부 의과대학에서 지원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부 그리고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 사실 이제 병원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이란 곳이 환자 진료를 봐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전공의들이라든가 교수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또 병원이 은근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런 그 연구나 창업을 서포트할 때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런 또 사회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일 교수님께서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의사과학자를 많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단기 윤책이라든가 장기 혜택,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의사과학자들이 미래 진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 미래 비전을 아주 제시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